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용의 통통 시간 그 2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더미 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더미 변수를 이용한 두 집단의 회귀계수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집단의 회귀계수는 같은가? 이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만약 두 집단의 회귀계수가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계수가 같다면 이런 이제 더미 변수, 집단 더미 변수를 써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 여자와의 말하자면 이 교육에 대한 이 교육연수에 대한 이 베타 2가 같다면 이러한 모형을 써서 성별 더미를 써서 이제 공동의 베타 2를 추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성별 더미의 는 이 베타 2에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이제 말하자면 인터셉트만 관계되는 것이죠. 만약에 남자가 0이고 여자가 1이면은 남자식은요. 남자식은 여기 y 남자겠죠? 이꼬 베타 제로 플러스 여기 이제 베타 1이 요게 이제 성별 더미가 요게 제로니까 없어지고 베타 2 교육 연수 이렇게 되겠죠. 여자식은 y 여자겠죠. 이꼬 베타 제로 플러스 여자는 여기 1이니까 이게 베타 1이 살아남는단 말씀이에요. 플러스 베타 2 교육 연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육 연수에 관한 한 베타 2로서 같은 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과연 그게 같은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집단이 있는데 어느 독립 변수의 영향이 같은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이건 약간 이제 그 고급스러운 테크닉인데요. 이것도 역시 이 더미 변수와 관계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더미 변수와 다른 독립 변수 간의 교효작용, 교효라 그런가, 교효작용인지 제가 교효작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여하튼 인터랙티브한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하고 분석을 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를 하고 있는지 두 집단의 회귀계수 비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입니다. 한 집단의 소득은 뭐 알파 제로 플러스 알파, 제가 베타를 썼는데 지금 뒤에 또 베타가 있기 때문에 좀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알파를 쓰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알파 제로 플러스 알파 1, 알파 1하고 교육연수란 말이에요. 교육연수. 이렇게 있고, 또 그 이 집단 남자입니다. 이건 알파 제로 다시 플러스 알파 1 다시 교육연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알파 제로와 알파 제로 다시가 같으냐? 혹은 알파 1과 알파 1 다시가 같으냐 이거죠. 같으냐 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검증을 하느냐 이거죠. 특히 이제 이 교육 연수에 대해서요. 교육 연수가 이제 이거는 뭐 앞에 알파 제로는 이것은 상수항이니까요. 인터셉트니까 특히 말하자면 교육 연수에 관한 한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여자 남자 똑같으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집단을 나누는 더미 변수를 만들고 집단 나눴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남자고 이것이 여자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하고 요 더미 요게 이제 여태까지 우리는 이제 성별 더미였죠. 플러스 베타 2 교육인지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같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번 시간까지 한 겁니다. 플러스 새로운 것이 뭐냐면 베타 3 곱하기 더미 변수 이거 아까 성별 더미 곱하기 교육연수 이것을 곱한 말하자면 그 교효작용의
그 항목을 하나 만들라 이거죠. 새로운 변수를 만들라 이거죠. 우리 먼저 시간에 여러 가지 회귀 개수의 함수식 중에서 어, 서로 교효장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x1 변수와 x2 변수가 서로가 교효장이 있을 때는 요 곱한 1은 항을 하나 더 집어넣어라 그랬거든요. 생각나십니까? 소주 마시고 감기를 낫게 하는데 소주를 마시고 매운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매운 음식이 주는 효과와 또 소주의 알코올의 효과가 있는데 플러스 또 무슨 시너지 효과가 있다. 혹은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하면 x1 곱하기 x2를 해서 하라 하는 거 이제 기억이 나시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더미 변수와 교인연수를 이렇게 곱해서 그러한 항을 만들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1집단식입니다. 1집단식은 이게 이제 이게 남자랍시다. 남자는 어떻게 되냐? 남자는 이게 더미가 제로였거든. 제로니까 소도 있고 베타 제로 플러스 이거 이제 제로니까 없어지고 베타도 교인용설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입니다. 이거 여자는 이 더미가 1입니다. 그러면 소도 있고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 이렇게 됩니다. 베타 1 플러스 요게 교육연수와 교육연수가 같이 있고 이게 1이니까 1이니까 이 베타 2 플러스 베타 3 교육연수로 이렇게 항이 묶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항이 묶여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남자식이고 이게 여자식이죠. 그래서 원래 이 식 1식에서 이거를 이제 회귀 분석을 할 거거든요. 회귀 분석에서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에 대해서 그 T 검정, 유의성 검정을 하는 겁니다. 유의성 검정. 말하자면은 베타 3에 대해서 보는 것 같으면 H0, 베타 3는 제로냐, H1, 베타 3는 not 제로다. 이런 이제 유의성 검증을 하는 거죠. 뭐 그건 이제 엑셀에서 다 나오니까요. 각 독립 변수의 유의성 검증은 t 값으로 다 나오고 p 값으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p가 0.05보다 작으면 유의하다 그런 것이죠. 만약에 일식에서 베타 3 추정한 베타 3가 유의하다면은 지금 보세요. 요것과 요걸 비교해 보면은 그렇죠? 요 베타 3가 유의하니까 이건 제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식은 베타 2 플러스 something 제로가 아닌 것이 들어갔으니까 이 두 집단은 적어도 교육 연수에 관한 한 그 효과가 틀리다 이거죠. 영향력이 틀리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물론 베타 1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알파 제로와 알파 제로 다시가 같으냐는 것은 그 차이가 이것이거든요. 요거 베타 제로냐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이냐니까 이 식에서 1식에서 베타 1 이것이 유의하게 나오면은 이게 이제 제로가 될 수 없으니까요. 베타 제로에다 뭔가를 더한 것이니까 절편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독립 변수에 관한 이거 교육 연수에 관한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잠깐만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냐? 자, 여기 이제 어떤 타임 시리즈 데이터입니다. y가 무슨 수출을 합시다. 수출이고 그다음 뭐 이런 function of 뭐 여러 가지 뭐 환율도 있고 유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70년부터 1989년 사이가 있고 1990년부터 뭐 2000년 이렇게 답시다. 2000년. 이렇게 하면은 요것과 기간과 요 기간에 어떤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스트럭처럴 이렇게 구조적인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y는 뭐 간단하게 봅시다. 베타 0 플러스 베타 1 환율 플러스 베타 2
6가 이렇게 있거든요. 6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전반기고, 후반기도 이렇게 될 거니까, y 꼴 베타 제로 뭐, 이렇게 플러스 베타 1 환율, 플러스 베타 2, 6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타 1과 베타 2가, 베타 1 다시 베타 2가 똑같으면 구조적인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베타 1이 베타 1 다시 하고 같으냐, 베타 2가 베타 2, 이거 하고 같으냐, 이것이 이것하고 같으냐, 이것이 이것하고 같으냐. 만약에 같다면은 structural change가 뭐 안 일어난 것이고, 틀리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시장에 어떤 근본적인 무슨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구나. 예를 들면 뭐 1970년대, 80년대에는 뭐 어, 어, 뭐 우리나라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어,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두 번째 이 기간에는 뭔가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의 그 어떤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그 구조가 바뀐 것이 아닌가. 뭐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검증을 해보죠. 이럴 때 이제 이, 말하자면 여기를 이제 기간 더미를 써서 이거는 제로, 이거는 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하고 여기 이제 환율 곱하기 더미, 또 유가 곱하기 더미 이런 이제 교효작용의 항목을 만들어서 이 항들이 유의하다면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더미 변수를 써서 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엑셀을 불러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득이고요. 소득이고, 이것이 성별입니다. 여자는 1이고, 남자는 0입니다. 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남자를 1로 하고 여자를 0로 하는데 저는 페미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1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성별 곱하기 교육이라는 항목을 만들래요. 이거 노란 것은 제가 요걸 곱하면 된다. 이것은 요거 곱하기 요렇게 한다. 이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성이 0인 것은 그냥 나오고 성이 1인 것은 그 교육의 그 값이 그대로 이제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이제 회귀분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성별, 개수가 있고요. 교육 개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별 곱하기 교육 개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씀이에요. 교육, 이렇게 나왔는데, 한번 그 유의도를 한번 보죠. P 값이 다, 요거 0고, 그러니까 유의하고, 요거 유의하고, 그러니까 유의한 것은 제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거 유의하고, 요거 유의하고, 요것도 유의하고, 그렇죠? 요건 유의하지가 않아요. 유의하지, 0.05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별 곱하기 교육, 이것은 여기에 붙는 거, 여기에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죠? 베타 3는 제로라 볼 수 있는 것이죠. 제로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H0 베타 2 이거로 베타 3인가요? 이게 베타 0, 베타 1, 베타 2, 베타 3네요. 베타 3. 베타 3를 제로를 기억 못한다. 그죠? 베타 3를 제로 못한다. 따라서 교육연수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모두 같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남자식은 이렇게 절편에 있고요. 베타 제로 플러스 그 다음에 남자는 성별이 제로니까 이거 없어지고 요게 4.15 교육 이렇게 되거든요. 교육. 여자식은 베타 제로 있고요. 플러스
요거 성별 1이니까 마이너스 9.51 플러스 4.15 교육 플러스 또 1이 있으니까 여기 성별 1이니까 교육 이게 이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0.02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 근데 이것이 제로라 이게 제로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육에다가 뭐가 덧붙일 것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교육연수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모두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더미 변수를 써서 하는 여러 가지 테크닉 우리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회계 분석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적절한 더미 변수를 써서 검증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